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를 매개로 광주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들어서자 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시내 전체 학교에 제한적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조치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계수초등학교는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일체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자율격리를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20일부터 광주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3분의 1 또는 3분의 2 병행 수업을 여름방학 직전까지 진행키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위탁 운영 중인 부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위해 위험 단계별 수준에 따라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온라인 진단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부터 치유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등 저학년용 빛고울 2학습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초등 1학년 빛고울 2학습터는 국어 18개, 수학 15개, 여름 11개 주제, 초등 2학년 2학습터는 국어 18개, 수학 25개, 여름 11개, EBS 학습꾸러미 5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시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 단속 카메라 미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제5대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54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군은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해 사전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찾게 되며 군의 정책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다듣 전화영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전화영어 수업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업은 원어민의 영어 동화 구현과 한국인 교사의 학습 내용 피드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립극장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2020 여름방학 어린이 예술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 예술학교는 전통예술이 접목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극장은 2009년부터 여름, 겨울방학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원격 수업과 등교 연기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기간 동안 기초학력 집중교실 사업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해 1주에서 2주 이내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집중교실은 읽기, 쓰기, 세마기 등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등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중등 영어 책임교육 정책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된 영어 책임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영어 교육 출발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한 명도 소외되는 학생 없이 영어 기초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디지털 환경 캠프 2020 러브 디 얼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번 환경 캠프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5, 6학년 50명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관계자는 환경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미래의 환경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중구가 관내 동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인문, 코딩 융합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미래사회 내 삶을 코딩하다를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앞으로도 대구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직업탐색 활동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제철남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철소 인근 금호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광양 제철남 초등학교가 터를 잡고 있는 광양시 금호동의 과거와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광양제철소의 역사 등을 영상과 퀴즈로 흥미있게 지역 탐구 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두뇌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두뇌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석한 뒤 개인별 학습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했던 초등생 생존 수영 교육을 올해는 수업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향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통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조례는 이러한 통학 차량 제공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오는 10월 7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과학 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1시간씩 진행되는 기초과학 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실험, 탐구 중심의 체험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학교 연계로만 제공하던 활동지를 올해부터 다량 제작해 상시로 비치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이 활동지는 어린이용과 청소년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어린이용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청소년용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참고해 구성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이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난독증 진단과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난독증 치료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전문 치료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난독증 의심 학생 기초검사, 난독증 학생 1:1 맞춤형 전문 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생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생활 소책자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슬기로운 코로나19 예방생활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 지도하기에 효율적인 자료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한 권 영어 온책 읽기 프로그램을 특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온책 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학력 방역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